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은행에서 통장을 정리하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고 있어요.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손자 손녀까지 키워주며 50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본인 통장에 남은 돈이 47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넣어서 월 30만 원 남짓 나오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성실히 자식 뒷바라지를 해온 분들이 왜 노후에는 손 벌리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게으르거나 무계획적이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1970년대부터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문 닫기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아들이 대학 갈 때 등록금 500만 원. 그 시절엔 정말 큰 돈이었죠. 둘째 딸이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아들까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3천만 원 지원해 주시고 둘째 딸 결혼할 때도 혼수 비용으로 2천만 원. 그 당시에는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셋째 아들은 사업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또 다른 지출이 시작됐어요. 첫째 며느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손자를 봐주시게 됐는데 분유값, 기저귀값, 유치원비까지 할머니가 대신 내주시더라고요. 둘째 딸은 이혼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생활비며 아이들 학원비까지 모든 게 할머니 몫이 됐죠. 셋째 아들은 사업 실패 후 취업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아직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오셨거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고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안타까운 게 이분들은 정작 자신을 위한 돈은 한 푼도 모아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자식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효도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릴 여유는 없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긴 하지만 자기 집 대출금 갚기도 벅차고 아이들 교육비에 허리가 휘어져 있어요. 둘째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 둘 키우며 알바를 전전하고 있고 셋째 아들은 아직도 일정한 직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73세의 나이의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고 계세요.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해서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것도 나이 때문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분이 노년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김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인분들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분들이 젊을 때는 분명히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만 해도 슈퍼 운영하면서 월 300에서 400만 원은 꾸준히 벌어들였거든요. 30년 넘게 그 정도 벌었으면 충분히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은 손에 쥔 게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식 교육비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정말 대단하죠. 좋은 대학만 보내면 아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되거든요. 김순자 할머니도 자식 셋 키우면서 학원비만 월 200만 원씩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외비, 학원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 돈을 30년간 적금으로 넣었다면 지금쯤 몇 억은 모았을 텐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택 문제예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이나 집 마련 비용을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아들 결혼시킬 때는 집은 기본이고 차까지 사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김순자 할머니만 해도 자식 셋 결혼시키면서 든 돈이 총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본인들은 30년 넘게 전세로 살면서도 자식들 집은 사주신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손자 손녀 육아비예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를 할머니가 봐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 관련 모든 비용까지 할머니가 대신 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손자 손녀 5명을 키우면서 월 평균 150만 원씩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유,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비, 태권도 학원비, 영어 학원비까지. 10년 넘게 그 정도 돈을 쓰셨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간 건지 상상이 되시죠? 네 번째는 자식 사업 실패나 이혼 등으로 인한 뒷수습 비용이에요. 자식이 사업한다고 하면 부모는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면 그 빚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자식이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며 변호사비며 그리고 이혼 후 생활비까지 모든 게 부모 몫이 되죠. 김순자 할머니도 둘째 딸 이혼 과정에서만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의료비예요.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건강보험 가입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큰 병이라도 걸리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건 단순히 부모님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가족이 서로 부양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면 나중에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핵가족화가 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부모 세대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기초연금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개인이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내 노후보다 자식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자식들도 결국 각자 살기 바쁘고 나는 나대로 준비를 했어야 했구나 하고 후회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거거든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개인의 노후 준비를 우선시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20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죠. 그렇다면 노후 준비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40에서 50대 분들은 김순자 할머니 세대의 교훈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노후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자식 교육비와 노후 자금을 7:3 비율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식에게 투자하는 돈에도 한계를 정해두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일정 금액은 적금을 넣는다는 원칙을 세우신 거죠. 또 다른 분은 자식들이 대학 졸업하면 뒷바라지는 끝이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결혼 자금이나 집 마련 비용은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대신 부모는 노후 준비에 집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선택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외면하기가 어떻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자식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일 수 있어요.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면 자식들도 부모 부양 부담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결국 서로 윈윈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실제로 요즘 20에서 30대 중에는 부모님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결혼 자금도 본인들이 모으고 집도 작은 평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조금 더 균형을 잡았어야 했다고 말이에요. 자식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됐다고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김순자 할머니가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일하시면서 만난 동료분들과 함께 작은 모임도 만들고 틈틈이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계시거든요. 73세의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서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법도 찾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우시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자식들도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금씩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고 둘째 딸도 생활이 안정되면서 가끔 반찬을 해드리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시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도 김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못하신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자책하지 마세요. 그 시대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셨던 거예요. 둘째,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거나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셋째, 자식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강한 관계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40에서 50대 분들께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선을 긋고 자식 교육이나 결혼 자금에도 한계를 정해두세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노후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식들에게도 독립심을 길러주세요.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거든요. 사회보장 제도를 더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도 늘리고 무엇보다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부모 세대는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자식 세대는 더 독립적이 되고 사회는 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김순자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후회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 시간들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라고, 다만 앞으로는 본인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는 절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본인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라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